아랑과 흰나비. 달 없는 밤, 고목나무 밑은 한층 더 어두웠다. 한 사나이의 그림자는 조심스럽게 고목나무를 향해 움직였다. 주위를 살핀 사나이는 낮은 헛기침을 두어 번 했다. 그러자 고목나무 그늘 속에서 무엇이 움직였다. 누구? 사나이는 급히 소리나는 여자의 목소리 쪽으로 몸을 움직였다. 쉬, 조용히 말해라. 왜? 누가 듣게? 겁에 질린 듯한 여자의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다.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 하지 않소, 유모. 나에게 부탁한다는 것이 남이 알아서는 안 될 비밀 소리구먼. 여자의 목소리는 약간 새침해졌다. 유모, 내 이야기 좀 들어봐요. 내 평생의 소원인데 꼭 좀 들어주오. 내게 아랑낭자를 한 번만 만나게 해주쇼. 절대 유모에게 섭섭하게 하지 않을 테니. 원 별소리를 다 하네. 아랑낭자를 못 봐서 날 보고 만나게 해달라는 거요? 유모도 참 못 이루는 내 심정을 좀 알아달란 말이오. 죽은 사람의 소원도 풀어준다는데 유모, 이거 받아둬. 이건 또 뭐고? 아까도 돈을 주더니. 유모의 새침하던 목소리는 흔적 없이 사라지고 목소리는 들뜨기까지 했다. 목소리가 너무 크대도. 유모, 내 평생의 소원이니 제발 아랑낭자를 한번 보게 해주소. 아유, 어떻게 해달라 카노. 유모, 귀 좀 빌립시다. 오는 4월 보름날 밤에 강가로 달 구경 가자고 낭자를 데리고 나오시오. 그리고 유모는 간사한 웃음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유모. 알다 마다. 그러나 그 뒤에 이 일이 탄로나면 나는 온전치 못할 것 아이가. 아따, 유모 걱정 말고 내가 한 말대로는 하시오. 네, 다 알아서 할 테니. 유모는 낭자와 달 구경하는 죄밖에 무슨 죄가 있겠소. 그래도 대명천지 죄짓고 어찌 사노. 내사. 유모, 제발 그런 생각 마소. 그래, 내사 죄는 없으니. 유모는 돈꾸러미를 치마폭으로 감추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사나이는 빙글에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가벼운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렸다. 밀양부사의 넓은 관아는 어둠 속에서 깊은 잠에 취해 있었다. 낮은 성벽을 따라 사나이는 강가를 거닐었다. 발 아래 비치는 남천강의 물빛은 때마침 밝은 보름달로 현란히 빛났다. 이따금 철 잃은 은어가 뛰어오르는 소리를 들으며 갈대밭을 헤치며 오솔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그림자를 찾아볼 수 없는 밤이었다. 사실 이 지방의 명물인 은어철로는 아직 이른 시기였다. 갑자기 사나이의 발밑 풀벌레의 울음소리가 뚝 그쳤다. 잠시 발을 멈추고 귀 기울여 봤으나 사람의 인기척은 여전히 나지 않아 다시 오솔길을 따라 오르기 시작했다. 누각 밑에 도달한 사나이는 바짝 정신을 가다듬고 귀를 기울였다. 도란도란 여자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얼른 소리나는 쪽을 따라가 보았다. 아랑낭자와 유모의 그림자가 길게 누워 있었다. 사나이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좀 더 가까이 다가간 사나이의 시선은 온통 아랑낭자에게 부어졌다. 가슴의 고동 소리가 여자에게 들릴 만큼이나 크게 뛰었다.
두려움과 욕망이 사나이의 체내에서 소용돌이 쳤다. 조조해지기 시작했다. 사나이는 작은 돌을 주워서 난간을 향해 던졌다. 잠시 후 유모는 자리를 떴고 이젠 아랑낭자만이 난간에 기대어 있었다. 사나이는 성남 맹수와 같이 아랑낭자에게 뛰어들었다. 놀란 낭자는 비명을 올리며 사내의 몸에서 빠지려고 애썼다. 유모! 유모! 사나이는 여자의 입을 틀어막고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낭자, 아무리 소리쳐도 소용없어. 나는 오래전부터 낭자를 사모해왔어. 낭자! 누구요? 이 몸을 놓으시오. 낭자, 이 몸이 평생 소원을 들어주오. 큰일 날 소리요. 있는 힘을 다해 사내의 품을 빠져나오려 했으나 억센 사나이의 힘과 아녀자의 힘은 비교할 수가 없었다. 사나이는 발버둥 치는 낭자를 안고 갈대숲을 향하여 뛰어내렸다. 여자를 갈대밭에다 뉘어놓은 사내는 야욕으로 광분했다. 그런 사내와 대항하여 낭자는 죽을 힘을 다해 싸웠다. 옷은 갈기갈기 찢기우고 사나이의 숨소리는 더욱 거칠어졌다. 낭자, 제발 이 몸의 소원을 들어주오. 낭자 없이는 이 몸의 목숨은 죽은 거나 다름없어. 차라리 낭자를 죽이고 나도 따라 죽으려. 아니오, 죽어도 아니대오. 사나이는 비수를 뽑아대며 으리렁거렸다. 낭자, 이래도 내 뜻을 모르겠는가? 죽기 전에 고분고분 구는 게 좋다. 새파랗게 질린 낭자의 온몸은 힘이 쭉 빠졌다. 낭자는 정욕에 눈 어두운 사내를 당해낼 도리가 없었다. 차라리 낭자는 눈을 감았다. 어깨 너머로 낭자는 괴로운 숨을 몰아쉬었다. 낭자, 낭자, 이 몸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거죠. 사나이는 떨리는 손으로 낭자의 치마에 손을 대었다. 순간 번쩍 제정신이 돌아온 낭자는 결사적인 힘으로 달아나기 시작했다. 사람 살려! 외치며 뛰는 낭자를 쫓아오던 사나이가 덮쳤다. 사나이는 넘어진 낭자의 가슴에 비수를 내리찔렀다. 19의 어여쁜 나이에 끼고 흐르는 남천강 기슭 갈대 사이에서 비참히 죽었다. 드높은 관아에 자빈을 금하고 곱게 자라온 아랑낭자는 어려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 밑에서 유모의 젖을 먹고 자란 외동딸이었다. 자랄수록 미모는 뛰어나고 행실이 조신하여 그 인근에서는 아랑을 따를 만한 처녀는 없었다. 이러한 아랑낭자의 죽음을 아는 이는 유모와 갈대뿐 아무도 없었다. 사랑하는 딸을 잃은 부사는 사방팔방으로 사람을 놓아 딸의 행방을 찾았으나 모두가 허사였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되었다. 부사는 딸을 잃은 슬픔을 아는 채 밀양읍을 떠나게 되었다. 비명에 죽은 딸을 생각하며 영남루를 떠나는 부사에게 영남루는 무심히 말이 없었다. 세월은 아랑곳 없이 흘렀다. 밀양 사또의 딸이던 아랑의 실종도 사람들의 입에서 뜸해졌으나 밀양읍 부사로 신임에 오는 사람마다 이 관아에서는 귀신이라도 붙었는지 부임 첫날부터 그날 밤이면 죽고 마는 것이었다. 몇 차례 이러한 사건을 당하자 밀양읍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떠돌았다. 죽은 아랑의 귀신이 새로 부임하는 사또마다 그 혼백을 잡아간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밀양 사또는 오려는 사람이 없었다. 밀양 관아는 주인을 잃은 채 점점 퇴락해 갔다. 아전들과 관노들까지도 밤에는 관아에 머물러 있기를 꺼려했다. 한낮이라도 비가 보슬보슬 내리는 날이나 흐린 날엔 그 관아에서만은 어떤 귀기가 감도는 것 같았다. 그 옛날 위풍이 당당하고 화려하던 동요는 쓸쓸하기 짝이 없었다. 이럴 즈음 한 담이 큰 사또가 이 밀양으로 자청해서 부임해 왔다. 사람들은 또 한 사람이 내일이면 시체가 되어 나올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이 이야기 끝에는 항상 아랑낭자의 얘기가 뒤따르게 마련이었다. 새로 부임한 부사는 밤이 되자 촛불을 환히 켜놓고 단정히 앉아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며 기다렸다. 자정이 지난 깊은 밤이었다. 뜰하게 가득 쏟아져 내린 달빛이 환히 켜오는 촛불과 함께 음산했다. 부사는 약간의 무례한 마음과 두려움을 잊기 위하여 조그만 소리로 시조를 읊으며 가만히 몸을 좌우로 흔들었다. 이때 후련 한 줄기 회오리 바람이 있는 듯 하더니 방 안의 촛불을 꺼버리는 것이 아닌가? 놀란 부사는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았다. 장지문이 스르르 열리고 흰 옷자락이 들어왔다. 머리는 산발하고 갈갈이 찢긴 옷에 새빨간 피가 흐르고 있었다. 여인은 조용히 문 앞에 서 있었다. 부사는 두어 번 큰 기침을 했다. 그대는 어떤 여인인고? 소녀는 정관 부사의 딸 아랑이라 하옵니다. 하소연 할 일이 있어 신임 부사를 찾아오면 제 얘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보시는 분마다 정신을 잃고 돌아가시기만 하였사옵니다. 그래, 너의 하소연이란 무엇이냐? 날이 소녀는 영남로 아래 갈대밭에서 소녀를 겁달하려는 한 관노의 청을 거절하다가 그만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사옵니다. 제발 소녀의 이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그대를 해하려다 죽인 관노란 어떤 놈인고? 내 그대의 원한을 풀어주리다. 나으리 감축하옵니다. 내일 아침 모든 관노들을 모아 놓으시면 소녀는 흰나비가 되어 그놈의 가두에 앉겠습니다. 아랑낭자, 내 그대의 뜻을 이루어 주리니 그만 물러가거라. 부사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아랑의 그림자는 자취 없이 사라졌다. 괴이한 일이로고. 부사는 입속으로 되뇌이었다. 날이 밝았다. 부사는 관아의 앞들에 아전과 관노들을 모두 불러 모았다. 아전과 관노들은 오늘 아침도 신임 부사의 시체를 치워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늦장을 부리다가 부사의 추상 같은 호령에 깜짝 놀랐다. 신임 부사의 귀신의 소리라고 도망하는 관노들도 있었다. 어리둥절하던 아정과 관노들은 두 번째 호령이 떨어지자 제정신으로 돌아온 그들은 동원 마루에 높다랗게 앉은 부사에게 읍하고 섰다. 부사는 아랑을 죽인 범인을 찾느라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때 한 마리의 흰나비가 하늘거리며 날라와 멀쩡한 허우대의 관노의 가두에 앉았다. 네 이놈! 부사의 호령은 용마루를 쩌렁쩌렁 올렸다. 내 놈이 바로 정관부사의 딸 아랑의 몸을 노리다가 죽인 놈이렸다. 어서 엎드려 속죄지 못할까? 허우대가 멀쩡한 관노 녀석은 새파랗게 질려 땅에 엎드렸다. 온몸을 떨며 이미 사경에 든 이 관노의 가뒤에 한 마리 흰나비가 하늘하늘 영남루 쪽으로 날아갔다. 부사는 아랑의 시체를 찾아서 후이 장사를 지내주고 영남루 밑에 낭자의 절개를 칭송하여 그 혼백을 위로하는 사당까지 지었다. 이 사당의 이름이 바로 아랑각이다. 아랑각이 세워진 때가 바로 명종 때였다. 10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오늘까지 영남의 처녀들은 4월 보름이면 이곳 아랑각을 찾아와 처녀들의 기쁨과 슬픈 사연을 호소하며 그들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빈다.